네, 목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한숨을 좀 돌리나 했던 시장이 코로나에 이어서 이제 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다시 한번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전혀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양시장 모두 3% 넘는 급락 속에 코스피는 2,300, 코스닥은 800선을 다시금 깨고 하방 변동성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너무 빠집니다. 주제 세계로 오후장 함께 본격적으로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운의 이경락 파트너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 내리고 하루 좀 반등하나 싶으면 또 내리는 오늘 시장의 하락부터 좀 진단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를 신경 쓰다가 이제 네. 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까지 겹쳤어요. 오늘의 하락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일단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하락의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연준의 애선 포인트. 적당한 때 항상 그 얘기가 나오면 그동안 해외력 공개할 때 과거 버냉키 시절에도 애선 포인트라는 단어 나오면 주가 빠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적당한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 강하게 어필하고 나서 적당한 때에 YCC,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 수익률 제어 시스템을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수익률의 커브를 조절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적당한 때. 지금은 아니다. 뭐 하나 이제 확실한 답은 없이 불안감을 증가시켜 놓은 그런 상황. 당연히 이제 증시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얘기가 나왔죠. 하반기 서버용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고, 그게 또 대한민국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이가 됐죠. 지금 대만 거권이 빠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양대 이제 IT 하드웨어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시장이 같이 빠지고 있는 것도 바로 거기에 기인한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발 확대 우려감. 국내에서 이 확대 우려감이 또 한 번 이제 투심을 악화시키는 그 원인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이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 연준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불확실성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경기 침체를 6월 달에도 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또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을까? 근데 연준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통화 정책을 이렇게 내놓으면 재정 정책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파월이 의회에 가가지고 미 의회에 가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을 강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 재정 지원책을 합의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의회로 넘기는 그런 뉘앙스의 회의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답은 이번 8월 이내에 상원이든 하원이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뭔가를 만들어내면 합의점을 찾아내면 시장은 또 급반등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오래가는 악재가 아니다. 그러면 미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될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선거철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고, 두 번째가 좀 걱정이네요. 아니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이 분야가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데이터 센터. SK하이닉스 지금 시총 3위로 밀렸어요. 예, 저기 시가총액도 시가총액이겠지만 이 재고가 또 너무 문제다 보니까 하반기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 부분 분야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또 다시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재고가 많아지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수요하는 많은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건 맞고, 지금 한 2개월 정도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하지만 내년 정도 되게 되면 반도체는 다시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단발적으로는 악재지겠지만 내년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언젠가는 해소될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는요? 코로나는 이제 요번 주가 아마 클라이막스가 될 거라고 봐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그런 기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갔거든요. 가격 추정이 이렇게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주식이 항상 그래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려오는 것이 주식인 거죠. 요걸 통해서 전략을 새롭게 포트를 구성하는 그런 전략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요걸 잘 활용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하락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등에 대한 전망을 주시기는 했는데 네. 이게 언제 바닥을 잡을지는 모르잖아요. 네. 바닥을 잡는 걸 확인을 하고 전략을 세워도 늦지 않나요? 저는 코스닥 지금 현재 일봉 차트 제가 보면서 설명 드려볼까요? 네. 자, 코스닥이가
이 검은색 선까지 완벽하게 찍어버렸어요.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 검은색 선을 찍어버렸죠. 네. 근데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과거에 이 검은색 선을 찍고서 반등이 안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구간도 오히려 여기를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용기 있는 자가 좋은 주식을 얻는다고 지금은 오히려 내가 사고자 했던 종목을 뭐 분할 매수 관점이라도 서서히 접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닥에 잡는 걸 확인하지 않고서라도 조금 네.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분할 매수로 볼 수 있다라는 시장에 좀 반등의 희망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 이제 걱정인 것이 우리 네. 시장은 항상 지지해주고 받쳐줬던 것이 달러 약세였는데 네. 지금 이 연준 의사로 공개 이후에 유동성 위축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달러 반등이 나오면서 사실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폭이 커질 때 우리 시장이 더 낙폭을 키웠던 거거든요. 네. 달러가 또 잡혀야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달러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5월 중순부터 달러는 계속 약세로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맞아요. 요 추세를 보시게 되면 이 추세가 돌아설 수 있는 추세가 아니에요. 계속 하락 추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연준이 뿌려댄 유동성은 여전히 맞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약세가 이 달러 약세 기조가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물벽에 갇혀 있어가지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발적으로 시장은 기간 조정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한번 딱 일어나고 다시 V자 반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주식시장은 매력적이고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용기를 가지고 네.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도 무서워하지 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반도체 우려에 대한 이슈 무엇보다 오늘 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 모두 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해소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네. 그 한 두 개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오늘 51조 개인 고객 예탁금 금액이 51조 4,5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관 투자가들에서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채권 수익,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오를 때까지 오른 상황이라 가지고 채권 쪽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네. 그럼 채권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냐 이거죠. 주식 운용 부서에다가 자금을 조금씩 위탁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수급상 이 주식시장은 쉽게 죽을 수 있는 수급이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신용융자 잔고가 또 사상 최고잖아요. 그것만큼 고객 예탁감이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신용융자지 이 퍼센트율로 따지게 되면 생각보다 증가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투매에 대한 우려를 갖기보다는 시장의 그렇죠. 상승 방향으로 보는 유동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금리 시대잖아요. 네. 우리만 저금리 시대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저금리입니다. 은행 이자가 0.88%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갈데 없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동성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사실 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적절히 좀 수익을 실현하고 조정을 받은 종목들 안에서는 그 돈으로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많이들 얘기를 하셨거든요. 좀 동의하세요, 그 부분은? 뭐 저도 동의합니다. 예. 뭔가 시원치 않은 동인데요. 근데 저는 이미 주도주는 정해져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현금화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사야 될까? 아니면 포트를 새로 구성하고 아니면 맞아요. 다 팔아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저는 답은 주도주를 사는 것이 맞더라고 봐요. 지금도. 포트폴리오 교체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주도주를 담는 기회. 그렇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오, 근데 제가 이제 주도 섹터라고 함은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현대차 쪽, 자동차 쪽 라인이 있고 전기차 쪽 라인이 있고 5G라든지 소부장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스 셀트리온 쪽이 있고 막 이런 네이버 카카오까지 뭐 이런 주요 섹터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압축해서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어딘가요? 제가 이제 2,2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넘어올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2,200포인트 그 매물선을 돌파를 해서 뚫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보게 되면 미래차들이었거든요. 현대 기아차가 강하게 시세, 또 현대 모비스, 뭐 현대 위아 이런 부품주들이 강하게 치고 나오면서 또 하나 이제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시장을 또 같이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미래차였다는 얘기죠. 네. 차세대 전기차나 수소차와 관련된 것들이 시장을 강하게 지배했고 요 섹터는 계속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게 주도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현대차 시장 대비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았죠. LG와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았어요. 대부분 실적이라는 것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또 기대 심리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치고 나갔기 때문에 네. 이런 섹터가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게 요번 조정 근데 또 많이 밀리지도 않아요 보면.
그만큼 이제 이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근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잘 간 종목한테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사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얘기해 주신 전기차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 플러스 실적까지 받쳐줬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수익 나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갖고 가신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실적이라는 게 2분기 때 실적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찍어냈어요. 근데 거기서 2차전지 사업 부분이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찍어놓고 사람들이 와 이랬어요. 근데 LG화학은 3분기 때 2차전지 사업 부분에서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해요. 오? 2배 이상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3, 4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을 가졌을 때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조정을 이용해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럼 시장 돌았을 때 무엇부터 쏘고 올라갈 거예요? LG화학이나 이렇게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 아니죠.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때 또렷하게 개선되는 거 위주가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 또 시장의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 요거를 매수 타점으로 조로의 매수 타점으로 잘 활용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부장으로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먼저 조정을 받았던 것도 있었어요. 시장보다. 근데 나중에 탑승을 하신 분들이라면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장에서 손실이 나신 분들이 있는데 소부장 쪽은 또 좋다는 얘기도 많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단가를 낮추시는 게 더 나을까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맞죠. 아, 소부장 쪽은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 전자도 이상하더라고. 2주 전부터 이상해가지고 요게 조금 쉬었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소부장 쪽에서 아베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네. 변수가 좀 많거든요. 이런 변수들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해놓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동차,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쪽을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거는 이쪽이기 때문에 네. 이쪽 위주로만 포트를 구축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좀 줄이고 네. 이런 전략이 제일 포트를 심플하게 만들어 놓고 확실한 쪽에서 승부를 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결국에는 압축하는 전략으로 네. 이들 종목군의 조정을 받았을 때의 매수 관점 그리고 그 외의 종목 안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이쪽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전쟁이 났어요. 네.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피난을 가야 돼요. 애들 10명 데리고 피난 가려면 그거 못 가요. 똘똘한 녀석 하나만 한 놈 두 놈 데리고 도망가면 되거든요. 이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식을 어떻게 놓고 갑니까? 일단 아, 비유는 뭐, 조금 예. 비유 자체가 그럴 수 아무튼 있지만 예. 네 일단 압축해서 네. 정말 내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해보자. 그쪽에 이제 자동차와 2차전지 쪽으로 주셨고 잠시 후에 관심주로 또 압축을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종목들 뭐 적절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미래차, 그 전기차 쪽으로는 실어가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코로나주밖에 눈에 그렇죠. 띄질 않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하락하잖아요. 네. 이럴 때 또 단기 매매로 보시는 이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슬기로운 대응법을 좀 배워볼까 하는데 네. 뭐 요즘에 제가 새로운 종목들이 막 급등하고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은 한 번 오르면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테마주로 그게 뭐 잘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방역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진단 키트나 마스크 이런 것들은 최근에 또 이것 때문에 막 들어오는 분위기가 있지만 좀 짧게 보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그쪽은 기대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 좀 예로 들어주세요. 종군당이나 네, 녹십자 이런 것들 오늘도 살아나네요. 종군당은. 종군당 강했어요. 네, 그리고 녹십자, 뭐 일학약품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뭐 크게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백신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좀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에는 시제는 좀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나왔을 때 조정을 이용해서 사불가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좀 손실 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엄청 올라갔어요. 저거 언젠가는 사야 되겠는데 근데 그 종목이 급락하면 사시거든요. 그게 바로 설거지 당하는 거예요. 그냥 내비 두시는 것이 그래 누군가의 수익을 축하해 주시고 나는 다른 곳에서 다음 것을 찾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 가격 조정으로 급락하게 되면 그거를 꼭 선별해 가지고 잡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옆으로 기고 있는 것들, 뭐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 옆으로 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녹십자도 뭐 급락하지 않고 옆으로 계속 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오히려 추세가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짧게 보셔야죠. 네. 자, 방역보다는 백신, 뭐 녹십자라든지 종근다, 일양약품 쪽에서의 관심 유효하고 그 외에 이제 진단키트 좀 손실이 나신 분들이라면 적절히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쪽에서는 좀 보수적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앞서서 똘똘한 친구들을 좀 데리고 가보자. 지금이 포트폴리오 교체의 기회다. 압축할 수 있는 종목, 오늘의 종목픽은 뭘까요? 네, 첨보 설명드릴게요. 네, 근데 오늘, 이차전지. 오늘 안 빠지죠. 이게 좀 뭐 신기해요. 이런 날에도 안 빠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겠고 이쪽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첨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전해질 첨가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질이 그러니까 배터리가 수명을 길게 하고 에너지 밀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전해질 첨가제인데요. 첨부가 이거 기가 막히게 만들 거거든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알아주는 첨부의 기술력이에요. 근데 이게 첨부가 생산 캐파를 작년 대비해서 뭐 3배, 뭐 그 상품별로 되게 다양하게 생산 캐파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매출액이 되니까 이제 그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산 캐파를 증가시키는 거죠. 올해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매출 확대 구간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내년에 공장 가동률이 상반기 때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업이익이 내년 정도에 많이 좋아지겠죠. 그럼 네. 주가는 실적을 6개월 땡겨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움직일 때가 됐으니까 볼 필요가 있다.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네, 목표까지 좀 잡아볼까요? 네. 그 과거에도 제가 뭐그 해자가 있는 기업으로 이 종목을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여기 검은색 선을 치고 딱 올라와 가지고 조정이 어떻게 들어와요? 옆으로 기면서 들어오죠.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긴다는 얘기는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도 이거는 가. 참 신기한 종목이죠. 네.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17만 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 11만 4천 원 네. 설정하도록 할게요. 네, 목표가 17만 원의 이차전지주 안에서 또 기간구 조정에 움직임 보이고 있는 첨보를 또 관심을 가져보자. 미래차 지금 자동차 이차전지로 좀 압축을 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또 이런 하락장에서의 도움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래도 시장 지금 낙폭 더 확대하지 않고 좀 버티고 있는데요.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제발 좀 지금까지. 반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시장 좀 그만 좀 빠졌으면 네, 좋겠어요. 아우, 좀 진짜 힘든 답답하네요, 날이었는데 오늘. 예. 그래도 오늘 시장에 대한 답을 또 주셨습니다. 주주의 세계 이경락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